위아래 앞니가 안 물리는 개방교합 오픈바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개방교합 오픈바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치과 원장 이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9세 7개월의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화학의 수술을 받고 싶으니 수술 준비를 해달라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경이 많이 맞지 않아서요. 위에는 많이 좁고 아래는 많이 넓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원래 물려야 되는 치아들은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점들이 서로 닿아야 되는 치아이지만 치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비염 때문에 늘 입을 벌리고 있는 액션들을 하고 계셔서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혀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악수술을 해서 교합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양악수술이 아니라 혀를 좋은 위치로 갖게끔 혀의 위치나 운동성을 조절하는 치료들을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교정치료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양악수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악수술이 아니라 교정치료만으로 치료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정치료만으로 교합이 잘 정돈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결과가 보였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목적 때문은 아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치료가 잘 끝난 다음에 1년 정도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앞니가 살짝 뜬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코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그럴 때 보면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숨을 쉬면서 공부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입을 벌린 채로 숨을 쉬고 있게 되면 이 위에랑 아래 치아 사이로 혀가 껴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위아래 앞니가 살짝 뜨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교정치료를 한 게 아니라 입을 잘 다무는 중요성, 그 다음에 혀가 입천장에 올라가 있는 중요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경과를 봤는데요. 교정치료를 다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서 물리는 게 다시 차분해진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혀의 위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환자분은 4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삐뚤삐뚤한 치아, 그 다음에 위아래 치아가 안 물린다 또는 턱이 나와서 주걱턱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보는 것처럼 맨 뒤에 치아 한두 개 말고는 물리는 치아가 없는 상태였고요. 폭경도 많이 맞지 않아서 위에는 많이 좁고 아래는 많이 넓은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서로 물려야 되는 치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교정치료할 때 임플란트가 있다면 움직이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임플란트가 하나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의 턱 길이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위에 사랑니가 약간은 조금 엉뚱한 위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개방교합의 문제, 그 다음에 위아래에 약간 삐뚤삐뚤한 문제, 그 다음에 폭경이 좁은 거, 위아래 폭경이 맞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앞니 중간이 맞지 않고 턱이 약간 틀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혀가 위에 올라가지 않는, 혀가 늘 내려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교합이 생겼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은 입을 벌리거나 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입술을 벌리실 수가 없어요. 항상 입술에 힘을 잔뜩 준 채로 벌릴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교합도 좋지 않아서 턱도 항상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입술에 힘을 빼시라고 하거나 또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셨고요. 처음 상태에서 치료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교합이 차츰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교정치료만으로 잘 교합이 마무리된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처음 상태에서 한 3달 정도 경과가 되고 한 5달 정도 경과가 되고요. 한 8달 정도 경과가 되면서는 폭경도 맞고 교합도 어느 정도 많이 차분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1개월 정도 경과가 되고요. 한 13개월 정도 경과가 되면서는 정상적인 어떤 좋은 교합 상태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바르게 씹고 좋은 혀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삼킬 수 있는 액션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하고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경과를 보다가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엑스레이를 중첩해서 비교를 해보면 교합이 좋아지면서 맨 뒤에만 씹혔던 치아들이 전반적인 치아가 다 다물어지게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환자분이 바른 저작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걸로 인해서 얼굴 길이가 조금 짧아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항상 입술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지만 입술에 힘을 빼는 액션들을 하는 걸로 인해서 입술 두께가 다소 도톰해진 양상들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얼굴 모습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서 입술 자체가 힘이 빠져서 훨씬 더 부드럽고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보면 얼굴 모습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치아나 잇몸 상태 다 건강한 상태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임플란트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윗부분의 보철물은 다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환자분의 옆얼굴 엑스레이고요. 처음에는 늘 혀가 내려가 있는 상태가 있었다면 혀를 입천장에 잘 붙이고 있고 바르게 씹는 걸로 인해서 얼굴 길이가 짧아지고 입술이 도톰해진 양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3세 8개월의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치아가 어금니 쪽 몇 개 말고는 남물리는 치아가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심한 비염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분이 입을 잘 다물어주고 코로 숨을 쉬어야만 교합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치료를 하였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분은 한 6년 정도 지나도 치료 후에 교합이 잘 유지되고 있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합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 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이 훨씬 더 많이 도톰해진 양상들로 바뀐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치료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르게 씹는 게 어떤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교합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골격이나 교합의 안정성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치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혀랑 바깥쪽의 입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특히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혀가 전반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밥을 못 먹거나 말을 못 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교정치료를 하면서 구강 근기능 훈련을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교합도 좋아지지만 혀의 바른 쓰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걸로 인해서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좋아진 교합을 잘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